안녕하세요. 학교체육TV입니다. 오늘은 저의 교사 임용고사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31살의 나이에 60일 동안 교사 임용고사를 준비하여 기적처럼 합격한 저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10월에 제가 체육교사 임용고사를 도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임용고사를 도전하는 분들과 늦었기에 교사의 꿈을 포기하시려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2002학년도 임용고사에 합격한 뒤 현장에서 체육교사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1991년에 입학하였고 1996년에 석사를 마쳤습니다. 군복무 이후에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한 학기 동안 일했습니다. 이후 기업체에서 2년가량 일을 했고 개인 사업도 1년 남짓 했습니다. 군복무를 시작했던 1997년부터 군복무 이후 2001년 겨울까지는 저에게는 꽤나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서 들어갔던 회사는 IMF 이후 망했고 어렵게 시작한 개인 사업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실패했습니다. 임용고사 준비를 시작했던 2001년 10월에 저 자신과 제 가정의 상황은 매우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었습니다. 1997년에 결혼해서 2001년 가을에 이미 저는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3살짜리 아들과 이제 막 볼이 지난 두 아들의 아빠였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갖게 되었던 부담과 책임감은 저에게 상당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사업이 힘들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교사 임용고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찍 임용고사를 시작하지 못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교사 임용고사 학원에 가서 전공체육과 교육학 수업을 신청하여 첫 수업을 들은 것은 2001년 10월 둘째 주였습니다. 학원 수업을 다녀와서 달력을 펼쳐보니 1차 시험까지는 정확하게 6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60일 동안 최선을 다할 수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60일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희망이기도 했고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리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희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희망이 없더라도 희망을 만들어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죠. 첫날 전공 체육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한숨만 계속 쉬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5년 만에 접해보는 체육학의 다양한 지식들은 너무도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학원 강사의 질문에 마치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책도 펼치지 않고 대답하는 수강생들 속에서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니야? 언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큰일이다. 하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최선을 다해보자. 체육학 전공 강의실에는 전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학 강의실로 잘못 들어왔는지 알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체육교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나이도 들고 예전에 공부한 것도 모두 잊어버렸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공포처럼 저를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싸웠습니다. 2달이면 혹시 내게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하여튼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자. 전공 이론 강의는 이미 끝난 뒤였고 그 당시에는 모의고사 풀이 수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뒤늦은 출발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첫 모의고사에서 70점 만점에 10점도 못 받은 저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 주어진 24시간을 쪼개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수업을 듣던 수강생으로부터 체육학 이론 수업을 녹음한 테이프와 수업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의고사 풀이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2달간의 이론 수업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약 2주 동안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2달간의 수업 내용은 대학에서 4년 동안 수업 받은 내용이었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역학 부분은 10번도 더 들었습니다. 남들이 2달에 정리한 내용을 저는 2주 안에 벼락치기로 끝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방법이 꽤 맞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의 체육학 전체 내용을 단 2주 만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와 집에서 녹음 테이프를 듣다가 졸리면 녹음 테이프를 갖고서 자동차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곤 하였습니다. 종종 차 안에서 녹음 테이프를 듣다가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드디어 10점을 넘겼습니다. 꽤나 기뻤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저에게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녹음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노트를 달달 외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녹음 테이프, 그 내용을 정리한 노트, 학원 교재, 모의고사
모의고사 문제만을 반복해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다른 책을 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교육학은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공부했고 식사 시간,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 걸어다니는 시간 등을 쪼개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교육학 공부보다는 전공체육 공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수업을 같이 듣는 한 사람과 함께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랑 스터디를 함께 했던 사람은 육상 선수 출신이었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 수업 내용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스터디를 했지만 주로 제가 수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해를 시키곤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동안 어느새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스터디 시간을 늘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6시간을 스터디를 하면서 저는 설명하고 또 설명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책을 덮어놓고 한두 시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스터디가 저에게는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모교에 가서 후배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행운인지 기적인지 1차 시험 합격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1세에 저는 몸무게도 많이 늘었고 유연성도 약해져서 마루 운동과 육상 허들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학 입학 당시 65kg, 턱걸이 20개, 서던트 76을 뛰었던 저는 이미 몸무게가 80kg를 넘어서 달리기 운동을 하면 무릎이 아프곤 했습니다. 늦게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축구, 농구, 배구는 대학 다닐 때 워낙 많이 해두어서 따로 연습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실기시험 당일날 열심히 준비했던 새초년 체조가 아니라 준비도 하지 않았던 청소년 체조가 맨손 체조 시험으로 출제되어서 앞뒤 옆 사람의 동작을 따라하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채점관들이 속으로 엄청 한심스럽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맨손 체조 시험 뒤에 마루 운동은 거의 환상이었습니다. 구르기 빼고는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핸드스프링은 예상한 거대로 마룻바닥에 우당탕 넘어졌고 절망이었죠. 그나마 농구, 배구, 축구, 핸드볼에서 나름 선방을 했었습니다. 면접날 정장을 차려입고 고사장을 향했습니다. 저는 실기고사를 보면서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고 심한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면접도 중요한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면접 장소에 들어가 현재의 목소리는 원래 제 목소리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주변에서는 성우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농담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주어진 질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면접 점수를 확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30점 만점이었던 면접에서 제가 28점을 넘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왜 제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최종 합격을 확인하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는데 합격했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떨어졌다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다시 또 저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4번, 5번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종 합격했다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드디어 저의 합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일하러 나갔고요.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방에 깔려있던 이불을 덮어쓰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결혼 이후 꽤 오랜 세월을 제 옆에서 묵묵히 견디며 저를 위해 기도하며 내조해준 아내에게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좀 더 나은 아빠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며 또 울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했었거든요. 저의 60일간의 도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용고사 60일을 앞두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는 체육교사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일간의 도전은 저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에 희망을 걸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60일 동안 매일 현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저 자신을 상상하며 공부했습니다. 내가 체육교사가 되면 이런 체육 수업을 할 거야,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거야, 그런 상상을 하면서 60일간을 공부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늦은 나이에 어려운 환경에서 교사의 꿈을 위해 임용고사를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학교체육TV였습니다.